19. 19인데 벌써 21이네요. 이 코비드 19은 언제 끝날까요? 지금 뭐 끝을 보기가 힘들 정도로 다시 이렇게 치솟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글로벌 확진자 케이스 숫자고요.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1차, 2차, 뭐 3차까지 이제 스파이크를 치려나요?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 뭐 캘리포니아는 다시 마스크를 이제 쓰는 거를 맨데이트 한다고 얘기를 했고, 제가 있는 지역은 이제 마스크를 뭐 백신 맞았으면 안 써도 된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백신 맞더라도 이게 확실한 증명이 없어요. 증명서를 주긴 해요. 종이 그거. 뭐 이제 복사하거나 아니면 이베이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언어 시스템이죠. 언어 시스템인데 요 종이 같은 경우 갖고 있는데 그걸 보여주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요 그림은 이 1919년에 있었던 스페니시 플루의 사망자입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흘러가는 차트도 보면 이렇게 1차, 요 그림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919년에 스페니시 플루의 사망자 그래프예요. 이거 보면은 여기도 이렇게 1차, 2차, 3차. 지금 우리가 여기쯤 있는 걸까요? 뭐 물론 과거가 미래도 이렇게 될 거라고 보장하진 않죠. 그러면은 최근 글로벌 사망자 그 그래프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글로벌 코비드 19 사망자를 보면은 이것도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내려오고 다시 위로 치솟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코비드 바이러스가 우리 인류에게서 완전히 사라질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전공의도 아니고 이런 관련 뭐 이런 면역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니지만, 이게 보면은 이 바이러스란 게 인류하고 꾸준히 함께 있어 왔고,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전염력은 더 강해질 수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잖아요. 아마도 우리하고 함께 살아가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비드 19으로 어떻게 보면은 나쁜 뉴스잖아요. 나쁜 소식. 그런데 이게 증시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냐면 굉장히 말장난스러운 이런 메비우스에 띈 거예요. 나쁜 소식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연준이 이 페드가 긴축 정책이라든가 혹은 유동성 공급을 축소하는 기간을 앞당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에 있어서 펀더멘탈과 크게 펀더멘탈과 유동성 이 두 가지 뭐 측면, 그리고 그 앞에 그 옆에는 또 뭐 과학이라든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심리라든가 여러 가지가 뭐 붙겠죠. 근데 하지만 가장 큰 두 개는 이 유동성, 이거하고 이제 경제 펀더멘탈이겠죠. 그런데 지금 페드가 지금 유동성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코비드 19 관련해 가지고 요즘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요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망자가 증가하고, 근데 주식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냥 좀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이렇게 그냥 얘기할게요. 사망자가 늘어나고 확진자가 늘어나고 이제 경제를 뭐 셧다운 또 하고 뭐 어쨌든 간에 좋은 영향은 아니잖아요. 나쁜 소식인 거니까. 그러면 연준의 이 유동성이, 아, 이게 더 앞으로 빨리 줄어들거나 아니면 긴축을 더 빨리 앞당길 수 없겠다. 유동성이 경제로 들어가네. 야, 이러면 경제가 좋아지겠네. 이러면서 주식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제가 많이 좋아졌어요. 이러다 주식이 오르겠죠. 야, 경제가 너무 좋으면 이 페드에서 이 유동성 축소를 빨리 하지 않을까? 긴축을 빨리 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게 돼요. 그러면은 경제가 또 안 좋아지겠죠. 왜?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이 경제가 다시 나빠져요? 그러면 또 유동성이 좋아져요. 이 안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는 얘기. 그래서 결국 지금 증시가 뭐 고점이든 저점이든 요거를 정당화 하려면은 결국에는 이거밖에 없어요. 경제 성장. GDP하고 GDP만 나오면은 안 되고 물가 상승도 같이 나와야 돼요. 제가 여러 번 그래서 언급을 하지만 요 두 개가 같이 나오게 되면 지금의 고평가 논란은 사라질 것이다. 뭐 사라지기보다는 이게 지금의 뭐 주가 뭐 4천 지금 한 300 되나요? 뭐 요게 정당화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메비우스의 띠, 유동성이 더 늘어나네. 이제 긴축이 좀 덜 되겠네. 이러면 경제로 이렇게 또 돈이 더 가네. 그럼 경제가 와 좋아지네. 이러면 야 유동성 그럼 축소하고 긴축 빨리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또 경제가 또 나빠지네? 그럼 유동성 또 들어오네? 이런 이 끊기지 않는 메비우스의 띠 같은 뭐 이런 게 좀 말장난이긴 해요. 그래서 어쩔 때는 뭐 10년물 금리가 상승해가지고 테크 주식이 뭐 하락했다. 어쩔 때는 이게 뭐 10년물 금리가 하락해가지고 테크가 올랐다. 뭐 사실 뭐 뉴스라든가 이런 글들을 시황을 적는 분들이 매일 적어야 되는 게 직업으로 하시는 거니까 이분들을 폄하하고 이 소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실제 있는 팩트 가지고 가장 합리적이고 사람들이 그래 이 정도면은 이해가 되네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쓰기 때문에 좀 이게 코에 걸면 뭐 코골이도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큰 틀은 요거라고 지금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경제를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거는 지금은 유동성 측면이 가장 크거든요. 그거하고 이제 정책자의 정책이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인데 지금으로서는 아직 GDP라든가 이런 게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데이터가 안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유동성이 가장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동성이 증가한다. 그러면 경제가 이렇게 또 좋아진다. 그러다 보면 이제 경제가 좋아지면은 유동성이 이제 축소하겠네. 그럼 또 경제가 또 나빠지겠네. 경제가 나빠지면 또 어디로 가요? 요렇게 가는 거죠, 유동성으로. 뭐 코비드 19 보고 요즘에 이거 왜 그러지?라고 하는 소식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녹음을 했고요. 요런 메비우스 띠의 공식 요런 것도 알면은 괜찮지 않을까. 끊기지 않고 계속 선순환 아니면 이렇게 순환하는 이런 메비우스의 띠 같은 이런 공식. 그래서 지금 증시가 계속 갈팡질팡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끊길 수가 없잖아요. 유동성이 올라가. 경제 좋아져. 그러면은 유동성이 줄어들어. 그럼 경제 나빠져. 그럼 다시 또 유동성이 와.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이거? 이제 GDP가 결정을 하겠죠. 물가 상승률하고 GDP하고 플러스 돼가지고 그거가 이제 결정타가 돼가지고 이제 이런 공식이 이제 끊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빈후드 IPO 이제 곧 하잖아요. 요거는 그 전에 대주주들 언제 얼마를 한 주당 사고 뭐 이렇게 투자를 했는가. 지금 이렇게 IPO 할 때 중간 가격이 40불이잖아요. 이게 지금 IPO 공모가가 38에서 42불 정도로 해가지고 밸류에이션은 약 35빌리언으로 될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게 되면 요 40불에 사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볼까요? 전에 기존에 투자했던 요 대주주들 어떻게 보면 기관 투자자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빨리 투자한 애들은 이렇게 한 주에 20센트. 근데 이게 싸게 샀다고 얘네들이 IPO 하고 6개월 뒤에 물량 집어던지고 판다고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2013년도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 거의 뭐 8년, 뭐 9년, 길게는 이렇게 되는 거고 최근에 투자한 뭐 요런 DST 글로벌 같은 경우 10불 주고 샀지만 물론 수익률이 크긴 하죠. 근데 3년 동안 이렇게 자금을 투자한 거거든요. 여기서 이런 위험 부담을 가지고 베팅을 한 거죠. 라비누드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불확실성이 더 클 때 투자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은 커야 되는 게 공평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투자할 때는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죠. 왜냐하면 이때는 어느 정도 성공이 좀 가시화가 됐으니까. 그런데 특히나 뭐 2013년도, 2014년도 아니면은 2015년도 이렇게 투자한 그룹 요런 기관들 같은 경우는 벌써 뭐 6년, 7년, 8년 전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 당시에는 이 로빈후드가 잘 될지 안 될지도 완전 분간도 못할 때잖아요. 그때 이제 투자를 했으니까 이렇게 크게 예를 들어서 뭐 20센트 주고 사가지고 분명히 공모가가 지금 미디 포인트가 40불인데 이거보다 더 하입도 많이 될 수 있겠죠.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냥 뭐 최소로 잡고 40불이라 치면은 20센트 해가지고 뭐 많이 벌었네요. 그런데 이 8년 동안 로빈후드가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기간 동안 이렇게 위험에 대한 충분한 수익은 주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라빈후드에 대해서 좀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대지주 물량이 얼마나 도 되는지 확인을 하고 이 사람들 20센트 주고 산 사람하고 내가 나중에 뭐 예를 들어 45불에 주고 샀다고 할게요. 이렇게 45불에 주고 샀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과 과연 내 마음이 똑같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겠죠. 분명히. 그리고 발표되는 S1은 당연히 쭉 읽어보고 상황이 어떤가 사태 점검을 하고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